부동산으로 돈 번 내 스토리.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경매 투자 성공 스토리입니다. 자타공인 경매 투자의 신으로 불리시는 분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성용 마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남들이 모르는 정보. 복잡하지만 돈 되는 특수 경매에 투자의 길이 있다. 경매의 신 이성용 마스터. 오늘 그 네. 주제가 법정 지상권을 해결하면 돈이 보인다라는 네. 주제로 함께해 주실 텐데 일단 저희는 모두 초보자들이라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이게 하나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파니까. 근데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이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건물 소유자와 어떤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토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너 나가라, 부셔라 하면 건물도 하나의 경제적 자원인데 그 가치가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정이 법률의 규정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면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제적으로 주겠다. 네. 아,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해결하려면 머리가 좀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경우의 물건, 물론 이제 저렴하니까 돈은 되겠지만 해결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결하면 돈이 된다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을 그러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성용 마스터의 부동산 스토리 함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정 지상권을 해결하면 돈이 보인다. 제가 낙찰받은 전원주택이 있는데 경기도 파주시 기화동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예요. 여기서 토지 67평만 제가 낙찰을 받았고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억 6,900짜리를 제가 1억 2,5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실제 시세는 2억 5천입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해요. 울어야 돼요? 30년 동안 내가 토지를 활용 못한다고? 포장마차 가서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30년 동안 네가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해. 돈은 주셔야죠. 지료는 주셔야죠. 땅 짓자잖아요. 네. 지료는 주셔야죠. 지료에 대한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건물 소유자는 갑자기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요. 지료를 너무 조금 내고 싶어요. 사정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겠습니까? 내 건물이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데. 지료 청구 소송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표를 보게 되면은 임야 같은 경우에 2에서 3%, 전답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 대지는 이제 4에서 5% 감정가 대비 연 지료가 산정이 됩니다. 지료를 내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2년만 두고 봅시다. 딱 2년만.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나와요. 내가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지료를 연체하면 즉시 법정 지상권 소멸합니다. 그 말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소리죠. 네.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졌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2억 5천짜리 토지를 지금 소유했고 선생님이 1억 5천에 이제 가치를 하는 건물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단독주택으로 매매를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 건물 매각 대금에서 매매 대금에서 1억 5천이겠죠? 매매 대금에서 5천만 원만 더 주십시오. 그 전제에 같이 팝시다. 해서 실제로 6개월 만에 2억 5천을 회수했고요. 플러스 5천만 원 회수했습니다. 이런 어떤 가정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경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또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따로 있는 파주시 기화동의 전원주택 토지 221제곱미터를 시세의 절반 이하인 1억 2,5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 경우 건물주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료를 지불하고 2년 연체 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등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건물주가 실거래가 2억 5천만 원에 양도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해 6개월 만에 1억 7천여만 원의 수익을 냈다.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역시 그 건물 자체도 경매에 내놔야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 그럼 강제 집행으로 철거해야죠. 아, 정말 철거를 시키고 싶으면. 네.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철거하자 이게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그러려고 공부한 거고. 음. 시원하게 철거하면 뭐합니까? 돈만 들었지. 그렇죠. 근데 연체하지 않고 지료를 계속해서 내는 경우에는 맞아요. 네. 이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저평가돼서 그런 것이고 감정평가 금액 대비 절반 이상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5%면 연 10%의 지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웬만한 상가 수익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들은 저희 SBS, MBC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용 마스터가 정리한 콕 집어 투자법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성용 마스터의 콕 집어 투자법. 법정 지상권에 있는 토지는 보통 감정가 절반 이하로 낙찰 가능하다. 건물주에게 감정가 대비 토지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토지 이용료 2년 연체 시 법정 지상권이 소멸돼 건물의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 싸게 낙찰받은 토지를 건물주에게 시세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낸다.